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5일,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페드가 매파적 입장을 이어가며 긴축 장기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예상보다 더 높게 오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 키웠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을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를 꾸준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금리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페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으며 적시의 인플레이션 2%를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 자체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에서 유지는 하되 인상을 안 한다? 그러면 최악은 피하간 것 아닐까?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갖고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7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 잡고 이제는 금리 동결 이어가다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가지고 확률 변동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10월달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냐?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오고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꾸준하게 들려오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증시에는 일시적인 악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이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보다 금리 인상 못할 거다, 그러면 또 한 번 인상의 확률이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지금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미국 내에서도 3개의 공장에서만 파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냐면은 이제 약 20개 주에 걸친 GM,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슬러, 그리고 지프, 이런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8개의 부품 공급 센터로 이 파업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에 매주 연율 0.1%가량 성장률을 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뭐 포드는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찌 된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좋아지긴 힘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 48.9로 서비스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비스업이랑 제조업 쪽으로 해가지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지표가 여기에서 꾸준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고용이 안정된다. 지금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안정되면 굳이 비싼 가격에 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지표 하나 나오고 있네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금리 인상의 확률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거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너지.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 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의 쌍두마차 뭐죠? 천연가스 있죠, 가스. 근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가스의 가격도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가격 때문에라도 한동안은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다? 겨울만 지나가면 에너지의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의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인플레의 하락?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상승? 이걸 한번 노려보기가 괜찮은 거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관련 지표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채권은 강세, 달러도 강세고요.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요즘에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물론 약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점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채권 수익률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왜 높아지죠? 채권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면 어느 순간 멈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가격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 혹은 단기적이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가격은 뭐랑 연결이 많이 된다? 나스닥. 자, 그래서 채권 쪽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괜찮고 나스닥은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큰 호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기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괜찮을 만한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AI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메타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이 AI 챗봇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SNS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야, 이거 사용성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 SNS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메타버스랑 AI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떠한 섹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반도체. 자, 그랬을 때 현재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냐면 지금 이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뭐 증설 관련해서는 5% 제한이 확정이 나긴 했지만 그 이외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풀어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최악은 면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 내에서 일정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반등장 왔을 때 거기에 수혜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과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장은 대체제가 생기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들어오는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 인도.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중국에서 실적이 조금 꺾였던 것도 인도를 통해서 반해를 해가지고 야 올해 실적 방어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여러분들 야, 여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찾으려는 삼성의 포지션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그리고 아니 다시 반도체, 핸드폰 말고도 배터리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은 요즘에 전기차 성장률이 역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는 뭐다?
이전보다 판매량이 줄어들지 몰라도 성장성이 좀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판매는 유지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보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투자가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도 새롭게 공장 계획 이거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배터리 장비의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제일 처음 매출이 잡히는 것도 장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 전기차가 1세대잖아요. 2세대로 바뀌고 이 타이밍에 금리까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와, 예, 어떤 생각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한 1년, 2년 뒤면은 예,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싼 전기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친환경 얘기하면서 그냥 원전을 예, 함께 합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라늄 확보전 치열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원전 대형부터 시작해서 SMR까지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전하면 수소도 패키지로 끼기 때문에 한미일 지금 국제 표준을 선점하려는 이러한 모습에 국내 수소 업계들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일단 오늘 좀 빠지나 싶더니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지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몇 가지 조건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올라오는 모습도 생각을 해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짚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 시나놀 3, 4억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붙는 모습들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자, 근데 대우건설 수주전 발빠른 행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건설까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한울 3, 4국기에 이 주기기를 누가 제작해서 납품한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이들은 경쟁이지만 두산은 이미 주기기 제작해서 납품할 이러한 일정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돈 들어올 테니까 매출 올라오겠구나. 그러니까 수주 물량만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얘기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원전 이 초격차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연내 예비 타당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핵 연료의 수요를 파악하고 뭐 우라늄 농축도를 5에서 10% 높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원까지도 확실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는 이 기술력 평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딱 연결이 되었을 때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 기술력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기업에 맡길까 하다가 한국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편하게 보기 좋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전기세에 대한 니즈가 꾸준하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우라늄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우라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모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비싼 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면 전기 가격이 싸지게 된다면은 이 원전에 대한 니즈 작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기가 싸질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최근에 전 세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석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기존 거를 전부 대체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이 원전 제외한 다른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원전의 중간 단계 필요성,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손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9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빠집니다. 그 다음엔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져요. 유가가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감산이 나오면 나왔지 증산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메인으로 올라오면 올라오지 이 메인에서 소외되는 이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형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형 원전은 무조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산은 뭐다? 이 부분의 모든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전 세트로 연결되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미, 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표준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두산이 대장으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 외국인 매도, 이거 좀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기관 매수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다? 기관이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는 이상, 여기에서 외국인 방향성만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방 반등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저점이다. 그리고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다시 흘러가는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기관 계속 매수해 준다. 그러면 외국인 돌아설 때까지만 이들과 함께 버텨주면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지금 마냥 그렇게 나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나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 찍었고 지금 21선 돌파한 만큼 다시 21선 이탈한 만큼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갈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그 부근까지 가나 싶더니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241선 위에서 바닥 잡히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네. 그럼 이 위에서 횡보하는 이상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위치에서는 편안하게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21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한 번에 상단까지 간다라는 장담은 못해도 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은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삼각 수렴 이후의 발산 노려보기 괜찮다. 그리고 이 수렴도 원래는 이런 식의 수렴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식의 수렴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수렴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크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파급력도 상당히 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보기 좋고요. 그럼 이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오려면 이제 특정 위치를 돌파해야지 선명한 상승률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딜지를 보면요.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481선 돌파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과거에 481선 돌파하면 어떻게 됐다? 변동성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과거보다 이 저항선을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변동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위에서 자리까지 잡아주게 된다면 과거처럼 2만 원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2만 원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생각을 하기 괜찮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래쪽에서의 매물을 굉장히 많이 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2만 원 훨씬 수월하게 돌파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유망주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아, 이거 정말 긍정적이다. 뭐 나쁘게 생각할 만한 건덕지가 그나마 있던 게 웨스팅하우스 소송이었는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벌써 우리나라가 승소를 하고 지금 그 다음 재판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내용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수급을 딱 봤을 때는 외국인 돌아설 때까지만 보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24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했을 때 이 481선 여기까지 노려보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2만 원 언저리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일단은 2만 원 아래까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다시 그리고 멤버십이랑 텔레그램 공부방도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월요일 여러분들 딱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